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박물관 역사공감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심광주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증토 축성의 비밀입니다. 증토 축성, 무슨 뜻일까요? 찔증, 흙토, 쌓을축, 재성. 흙을 쪄서 성을 쌓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축성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 한성백제를 공격합니다. 한성은 함락당하고 계로왕은 아차산 밑에서 참수됩니다. 이로써 한성백제는 끝이 나고 공주의 도읍을 정하는 웅진백제가 시작됩니다. 삼국사기에는 한성백제가 고구려에 멸망하게 된 것은 대규모 토목공사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계로왕은 고구려 간첩 승려 도림의 꾀에 빠져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전국에서 15살부터 60세에 이르는 남자들은 모두 소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의 창고는 텅 비고 백성들은 가난해져서 나라의 운명은 마치 계란을 쌓아놓은 것보다 더 위험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로왕이 시행한 토목공사의 내용이 삼국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을 수축하고 공시를 새로 지었으며 왕릉을 정비하고 제방을 새로 쌓았다. 당시 백제의 도성은 지금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었습니다. 풍납토성을 북성이라 하고 몽촌토성을 남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북성인 풍납토성을 발굴했더니 땅을 파고 집을 지은 수열 건물과 기하로 지붕을 얹은 초석 건물들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기와 중에는 중국 남조의 인묘문 나당과 북조 계통의 연화문 나당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토목 건축 기술이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성을 수축하면서 증토 축성을 했다는 겁니다. 흙을 쪄서 성을 쌓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대학의 이도학 교수는 많은 흙으로 쌓은 성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판이라는 한자에 많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대학교의 노중국 교수는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쌓은 토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곽 전문가인 차윤걸 교수는 판축기법으로 견고하게 쌓은 토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여러분들의 그 연구 결과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민에 빠져 있던 차에 2009년도에 중국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한 서점에서 중국의 성곽 관련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중국 군사 건축 예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다가 대하의 통만성을 증토 축성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서 형년발발전에 의하면 대하가 도성을 신축했는데 그 공사 총감독인 질가나리라는 사람은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으나 성품이 잔혹했다. 증토 축성을 했는데 송곳으로 찔러서 한치가 들어가면 성 쌓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하라는 나라는 56국 중에 하나입니다. 흉노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407년에 개국이 되어서 431년까지 짧은 시간 동안만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오로도스 사막이 시작되는 초입에 있었던 대하는 손기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모순이란 말도 이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관통할 수 있는 창과 어떤 무기든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동시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들은 포로로 사로잡은 한족들을 위하여 성곽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 지 10년 만에 도성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증토 축성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도성의 이름이 바로 통만성입니다. 저는 궁금증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통만성을 찾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안으로 가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면은 유림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택시를 잡아 타고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통만성을 찾아갔습니다. 사막 지역이라 멀리서도 통만성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원래 성을 감시하는 망루의 높이는 60m였는데 30m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전체가 하얀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백성자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석회 콘크리트로 만든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석회에 모래와 황토를 섞으면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것을 강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판죽 토성을 쌓듯이 다짐하여 성벽을 쌓았습니다. 회는 이미 중국 주나라 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중국의 회는 조개 껍데기로 만든 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건축재가 아니라 외벽을 하얗게 칠하는 미장재로만 쓰였습니다. 통만성의 회는 석회석으로 만든 회였습니다. 석회석이나 조개 껍데기를 950도 이상으로 구우면 무게가 44% 정도 가벼워진 다공질의 생석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가마니를 덮고 물을 부으면 가루 상태인 소석회가 되면서 엄청난 열과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생석회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수증기를 보고 당시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이 흙을 쪄서 성을 쌓는다라고 기록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통만성에서 사용된 새로운 석회 기술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개 껍데기가 아닌 석회석으로 생석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소석회에 모래와 황토를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회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때부터 비로소 석회가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도성을 쌓을 때 건축기술과 함께 석회 가공 기술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해 보아야 했습니다. 마침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백제 도성 중 하나인 풍납토성 성벽 절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성벽 각 토층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묽은 염산을 토층 각 층마다 몇 방울만 떨어뜨려 보면 됩니다. 물 같기 때문에 성벽에 훼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석회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연기와 기포가 발생합니다.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한 층 한 층을 조심스럽게 검증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성인 몽촌도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몽촌도성은 발굴 조사 중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검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몽촌도성은 1984년 올림픽 공원이 조성되면서 발굴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한양대, 건국대, 숭전대 4개 대학이 연합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숭전대 발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몽촌도성 성벽을 자른 그 토층 안에 석회석 포함층이 있다는 것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평상시 거주성인 풍납토성이 아니라
방어성인 몽촌토성을 수축하면서 증토 축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대하는 431년 북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하의 기술자는 전국으로 흩어져서 중국의 생석회 기술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 증토 축성 기술이 백제까지 도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촌토성은 강회를 쌓은 성이라는 것을 논문으로 작성했고 그 논문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백제 고문인 판교 구호분입니다. 서기 420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실분인데요. 고분 바닥에 두껍게 석회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도 긁힐 정도로 강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조개 껍데기 부스러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조개 껍데기로 만든 회입니다. 그리고 아직 석회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입니다. 이 그림은 연천 신담리 고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직접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 이 고분의 벽체에 석회가 사용됐습니다. 520년경에 이 고분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한성백제를 멸망시키고 한성백제의 기술자들로부터 이 석회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석회석으로 석회를 만드는 기술을 고구려가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웅진백제 시기인 525년에 만들어진 무령왕릉입니다. 1971년에 천여 분 상태로 발굴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실 입구를 막고 있는 벽돌과 회가 보입니다. 바로 석회 콘크리트입니다. 석회석으로 만든 회입니다. 이 그림은 양편 신대리에서 발견된 신라 고분입니다. 아마도 6세기대 중후반에 만들어진 고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실 내부에 회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개 껍데기가 섞여 있습니다. 신라 역시 7세기대까지 조개 껍데기로 만든 회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한성백제의 계로왕은 대통옥공사를 벌이는 바람에 결국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지만 그때 도입된 신기술은 계속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백제가 도입했던 새로운 토목 건축 기술은 석회석으로 생석회를 만드는 기술과 생석회를 소화시켜서 만든 소석회에 모래와 황토를 포함하여 석회 콘크리트를 만드는 강회를 만드는 기술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의 진보는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는 역사책에 기록된 증토 축성이란 단어 하나가 우리나라 석회 콘크리트의 역사를 1500년 이상 앞당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